자, 여러분 그동안 발음하시느라고 혀 굉장히 힘드셨죠? 예, 이제 오늘은 혀는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여기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진도표를 간단하게 이제 좀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거냐 하면요,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총 11강을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주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활용, 동사가 2시간이 할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기, 그 다음에 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 후치 수식 기본, 요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정사, 그 다음에 조동사,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쪽에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기를 끝내는 과정 속에서 필히 다뤄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11강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1강인 주어 이야기를 나가기 전에요. 잠깐 저하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용어 정리를 먼저 조금만 좀 해보고 할게요. 용어 정리. 자, 영어 공부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옛날에 보면 뭐 구다, 그 다음에 절이다, 문장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문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글들 꽤 나오는데, 근데 뭐 품사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고요. 예. 자, 이런 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는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죠? 품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영문을 갖다가 저희의 인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오. 하나의 완성된 영어 문장을 인체라고 비유한다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속품들, 예를 들어서 머리털, 피부 또는 뼈 또는 그 속을 흐르는 뭐 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어의 문장을 갖다가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8개의 부속품, 그걸 갖다가 우리가 품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8개의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이 되는 부속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8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8개의 부속품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팔품사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속품들을 골라봐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것들이 주로 등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8개의 부속품을 품사라고 하는데, 몸을 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즉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무래도 뼈와 살, 뭐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품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명사와 그 다음에 동사, 이 2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8개 품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 적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기억 한번 떠올리서 보시면은 명사,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좀 뒤늦었지만은 대명사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영문을 구성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속품인데, 지금 이걸 하나하나 다 자세히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다음 저희가 어드밴스드 코र्스에서 좀 더 배워보겠지만은요, 지금은 다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뭐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속품 중에서 손발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발톱 없어도 사람 사는데 사실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어도 영문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들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명사하고 대명사는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명사란 말이 들어가죠, 그죠? 이름씨를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크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명사와 대명사는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고, 크게 이제 움직임을 뜻하는 동사, 나머지 수식어에 관련되어 있는 형용사, 부사, 요 수식어. 그 다음에 전치사라는 것은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것은 이 2개는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 몸에서 일종의 관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흩어져 있는 뼈, 뭐 206개의 뼈인가 그 206개의 뼈를 갖다 서로 의미에 알맞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2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개별적인 진도에서 제가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품사란 결국 무슨 얘기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 절, 문장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구라는 말은 이 한 개의 품사 이상이 모여서, 즉 2개의 품사가 낱말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2개의 낱말이 모여서 이룬 의미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구는 2개 이상이 모였다라는 거 핵심입니다. 2개 이상이 모였다. 그게 구고요.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 구조를 갖다가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이 절이다. 문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문장은 자 요것은 마침표 그리고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 이것으로 끝나 있는 하나의 사상 단위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본다면 품사라는 것은 낱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2개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할 때 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를 절이라고 하고요. 문장이 이렇게 끝났을 때 이렇게 끝났을 때 이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 think that 이렇게 한 다음에 자 she is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pretty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I think that she is pretty. 자 여러분 이거는 몇 개의 문장이죠? 예, 1개의 문장이죠. 보통 2개의 문장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절이 2개 있고 문장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딱 한 번 찍혔기 때문에요. 그 대신에 절은 2개 있죠. 어떻게 절이 있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주어 I와 think가 서로 주어 동사의 짝을 이루고 있고요. 다시 뒤에서 she is가 주어 동사의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파트가 2개가 있다 해서 2개의 절, 하나의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시라는 것이 바로 접속사, 얘와 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절 문장, 그 다음에 낱말, 품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았는데 혹시 문장이 그러면 가장 긴 뭔가 제일 긴 개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Oh shit. 감탄사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하지만 이것도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탄보로 끝났기 때문에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탄사만 갖고도 문장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문장이라 해서 무조건 가장 긴 것은 아니다라는 그 정도요. 자, 해서 용어 중에서 이제 품사, 구절, 문장 이런 용어를 좀 살짝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예, 우리 주어진 책자를 보시면 단어, 구, 절, 문장, 그 다음에 주어의 개념, 주어의 특징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주어 이야기를 저희가 다룰 텐데, 자, 왜 이제 제일 먼저 그러면 주어 이야기부터 다루게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말과 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행위의 주체 플러스 그 주체가 하는 행위. 자, 이것이 보통 모든 글과 말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행위의 주체인 주어. 그리고 그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행위. 이것 갖고 거의 말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행위의 주체인 그 사망하다라는 동사. 이렇게 해요. 그래서 행위의 주체와 행위가 합쳐진 것이 전체 중요한 정보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일종의 척추와 팔다리 정도 되는 것이 주어와 행위의 주체인 동사. 주어와 행위인 동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를 제일 먼저 다뤄보게 되는데요. 행위의 주체를 갖다 우리가 지금 주어라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에는 도대체 어떤 말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어에는요, 크게 명사나 또는 대명사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명사절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책도 그렇지만은 여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의 종류에는 이렇게 일단은 명사, 대명사, 동명사, 토부정사, 절 이렇게 붙였는데 처음 보는 생소한 용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논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요. 명사와 대명사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한국말의 일종의 이름씨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씨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하고 토부정사란 말 혹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죠? 근데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명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위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이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장을 만들 때 그 사람이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름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자동차는 비싸다. 역시 이름이 주어가 되는 거죠. 하지만 행위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찍 일어난 것이 행위지 않습니까? 이름이 아니라 이런 것도 주어로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사실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사실을 주어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걸 사실로 주어로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서 이름, 행위, 사실을 전부 다 주어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름에 해당하는 명사와 대명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잠깐 보시면요. 맨 처음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주어로 하고 싶다. 그럼 이건 당연히 명사 주어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행위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명사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어로 놓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보시듯이 I, you, he, she, they, we, it 이런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모든 것들은요.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말할 때 I가 되지만 여러분들도 말할 때 I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써먹을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명사라고 부르진 않고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신해서 명사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말이라는 뜻에서 대명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명사를 하는데 굳이 여기서는 너무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뭐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영어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하나만 좀 조심할 거는요. 여기는 I, you, he, she, they, we 여기까지는요. 사람을 주로 지칭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다만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 자리에다 쓸 때 주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주어라고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한국말에서는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얘가 나라는 걸 주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본다 그랬죠? 는이라는 은는 이가라는 주격 조사가 붙어갖고 알아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알아보는 방법이 위치로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사에 어디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것을 뭐라 하고 주어라 하고 동사의 뒤쪽에 있는 것은 목적어 내지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나라는 단어가 주어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I 말고 여러분이 분명히 보셨지만 me라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격구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는 단어가 주어 역할 할 때는 I를 써주고 목적어 역할 할 때는 me를 써준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니까 I를 써주지만 만약에 you가 주어가 돼서 you love 했을 때는 끝에 I가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되겠죠? 예, me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지칭하는 이런 대명사들은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모양과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모양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I, my, me, me, you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런 얘기가 있어. 맞아.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칭 대명사들이 바로 주어를 지칭하는 말들에 사용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인칭 대명사, 즉 사람에게만 쓰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람과 사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these 또는 those 이런 말들도 있고 this와 that도 있고 즉 이런 것은 형태상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수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영어에서는 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수를 일치시킨다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그들의 약속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켜야 한다. 이런 예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그들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한국말에서는 이런 말이 통용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충분히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수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예, 사람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영어는 수학적이고 규칙에 의거해서 지배받는 아주 좀 까다롭지만 일단 어느 정도만 통달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제가 지금 주어 이야기 꺼내면서 어제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말에서도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말의 장점이 주로 많이 부각됐지 않습니까? 발음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영어의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금방도 말했지만 영어는 굉장히 규칙을 중시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때 보통 어떻게 전달하냐면요. 자, 대표적으로 좀 이따 곧 나올 얘기지만은 토시어, 한국말의 특징이 그리고 정황어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어는 위치어,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인 논리어입니다. 그렇다고 한국말이 논리가 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논리에 가까운 그런 언어 규칙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국말의 특징이고 이것이 영어의 특징입니다. 자, 주어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토시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토시에 의해서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또는 동사 그런 거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품사로 따지면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사랑. 명사죠. 맞습니다. 명사입니다. 정말 명사고요. 영원히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사랑하다라는 말을 붙여주면 그때는 뭐가 되죠? 동사가 되죠.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love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만약에 앞쪽에서 이렇게 She is my love 이렇게 왔다면은 여기서 love는 품사가 뭐가 될까요? 명사입니다. 그녀는 내 사랑이다. 그렇죠. 그죠? 근데 같은 love를 그대로 두고 자, 앞에서 I love her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되죠? 동사가 되죠. 그게 바로 영어와 한국어의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들은 토시에 의해서 자기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니면 동사인지 또는 명사인지 이런 걸 다 부여받습니다. 뒤에 붙는 토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랑을 절대로 동사로 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서 사랑하다가 있고 사랑스러운이 있고 사랑스럽게가 있고 이렇게 뒤에다가 말들을 토시를 붙여줌으로써 각각의 품사의 역할을 갖다가 나누어 쓰지만은 영어는 그렇지가 않고 한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즉 다른 단어와의 연계성과 위치에 따라서 그 단어의 품사적 역할이 바뀌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토시어와 위치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이 얘기를 또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는 B를 사랑한다. 자, 한국말입니다. 지금 현재 A는 B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누구죠? A입니다. 왜 이게 주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은는이가란 주격조사 붙었군요. 이게 목적어죠. 왜요? 을를, 에게, 와, 랑 따위에 이게 목적격 조사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밖에 못 쓸까요? 한국말을? 자,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는 B를 사랑한다를 갖다가요. A는 사랑한다 B를.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 일상생활에서 난 사랑해 너를 이러면 얼마든지 씁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적지 않고 사랑한다 A는 B를. 됩니다. B를 제일 앞에 뽑아볼까요? B를 A는 사랑한다. 됩니다. B를 사랑한다 A는. 됩니다. 한국말은 위치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말은 토시가 붙어있는 한 위치에 제한받지 않고 의미를 서로 전달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에 비해서 영어는 철저하게 위치를 지키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걸 갖다가요. A loves B 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달리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한국말처럼 A, B, loves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B와 A가 순서가 바뀌면은 주체와 목적이 바뀌어서 의미가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말은 철저하게 위치를 지켜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아니, 영어는요. 한국말은 토시를 중시한 언어인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황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정황어라는 건. 자, 한국말은 컨텍스트, 문맥을 중시하는 언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황, 말이 사용되어지는 문맥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요. 한 토시어이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대요.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되면요. 그냥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해서 는도 빼고 를도 빼고 그냥 상대방이 알아들었다는 걸 전제하에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또는 나 사랑해 너.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또한 여기다가 A는 해서 만약에 loves B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갈 때 여기다가 이놈이 주어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뭐 A는 이런 말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영어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어는 위치를 중시하는 언어다라는 것 갖다가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인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위치를 중시하는 언어이다. 여기에 주어라는 표시를 뜻하는 어떤 말도 붙지 않습니다. 은는이가 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를 중시하는 말이고 한국말은 토시를 중시하는 말인데 어떨 때는 토시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다 빼버리고 나 너 사랑해 이런 식으로 예,
쓰는 언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굉장히 많이 빚어지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했을 때 는과 를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갖다가 뭐 증거 자료로 녹취로 쓸 때 말입니다. 나 너 사랑해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말할 때 어떻게 한 거냐 하면은 나 너 사랑해가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목적어를 먼저 쓴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이런 게 언어적으로 이런 약간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멍을 열어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그 영어에서도 그런 말 가끔씩 합니다만은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분명히 했으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라는 그런 말을 잘 못 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정황을 중시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했겠거니라고 자기도 해놓고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그만큼 정황을 중시하는 언어이다 보니까는 상대가 뭐 말 바꾸기라든지 상황이 불리해졌을 때는 그런 걸 하나의 그 지렛대 삼아갖고 탈출도 하고 그래서 무책임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 특수성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은 좀 언어학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거니까 또 이 글을 듣고 민족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저놈이 한글을 매도하는 그래서 또 우리 한글학회에서 또 막 전화 오고 세종대왕님이 뭐 분노하신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가장 사랑하는 저도 한국인이고 저도 한때 소설가와 시인을 꿈꿨던 그런 문학소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각 다른 나라 언어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비교 언어학적인 차이점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이것이요. 지금 이 정도 선상에서 그래 그런 오해 뭐 어떤 말 바꾸기의 오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있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이 학습 태도 즉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영어 학습하는 태도에다 그대로 옮겨서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어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갖다가요. 한 해 거의 25조에서 30조라는 돈을 쓰고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영어를 못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입시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치르실 겁니다. 옛날에 치르고 올라왔겠지만 전부 다 대입시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수능을 보셨던가 아니면 학력고사를 보셨던가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저는 80 몇 년도죠? 그때가 81년이군요. 81년도에 저는 11월 24일 날 대입시를 치렀었는데요. 물론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이렇게 쭉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 시험 자체가 변함없이 여전히 어떻게 나냐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지 않습니까? 모든 영어 시험 자체가 이 위에다가 뭐 다음 글을 읽고 글의 주제는 이렇게 난 다음에 영어로 지문을 잔뜩 주고 선택지 1, 2, 3, 4 이렇게 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영어 시험 하다 보면 언제나 제일 부족한 것이 영어입니다. 시험을 치다 보면. 그죠? 수학은 시험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2시간 더 줘봤자 안 풀리는 문제 그냥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공무원 시험이고 토익이고 터플이고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영어는 시간 부족증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우리가 뭐 5초 이내에 이 문장을 읽거나 또는 뭐 1분 이내에 읽어야 돼. 그런 강박증이 없거든요. 실제로 영어를 쓰거나 말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너무나 빨리 말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읽어도 누가 절대 뭐라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테스트만 그렇게 자꾸 사람들 갖다가 조급하게 치르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난무하냐 하면은 실질적인 기술은 다 사라져버리고 스킬만 난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 슬픈 현상이 보면은 무슨 뭐 토익이다 토플이다 보면은 뭐 잠깐 공부하고도 몇 점 넘는 뭐 비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비법이라든지 스킬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ETS사라고 하는 이게 미국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영어 시험 주관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토플도 내고 토익도 내고 다 내는 그런 회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전까지는 토플 시험을 치를 때 여러분들이 지필고사처럼 이렇게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라 해갖고 PBT라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토플이라는 시험이 왜 치르냐 하면은 성인들이 또는 이제 대학교 올라간 학생들이라든지 성인들이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을 때
미국에서 아무나 막 받는 게 아니라 영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거 갖다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터플 시험입니다. 터플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줘야지 이 사람은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할 자격이 있다 또는 또 쫓아갈 것이다. 불법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입학을 어드미션을 소위 주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터플을 갖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이 정도 점수면은 뭐 어떤 주립 대학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상위 한 100개 대학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어드미션을 줬는데 미국에는 대학이 대략 한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학이요. 6,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인가 대학이 약 한 2,800여 개 정도 되고 3,200개 정도는 비인가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인가 대학이 뭐냐면 되게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교육부의 인가, 그러니까 문교부의 인가인 교육부의 인가를 안 받고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는 비인가 학교라는 것 갖다 딱지 앞에 항상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은 대학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 교수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심사 신청해 하면서 비인가로 그냥 처리해버리지 폐쇄시킨다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걔들 누구나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 그런데 이제 인가 대학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인 한 280개 정도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 놓고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수업을 갖다가. 그 정도 점수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원서책을 갖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고 리포트도 내고 해야 되는데 원서를 읽기는 커녕이요. 첫 한 페이지 제대로 읽는데 한 일주일씩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영작을 해갖고 뭘 리포트를 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I love you, you love me, okay, thank you, 그 다음에 FU. 그거밖에 못 씁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I am sorry, okay, thank you, FU. 그게 다예요. 영어 단조한다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써봐라 그럼 절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고 나면 I think만 쓰다가 끝나요, 보통. 그 다음에 and 한 30번 쓰다 끝나거든요. 또 이것도 하는 것도 아니죠. 거의 이걸로 발음하죠. 발음도 I think부터 해서 나 가라앉는다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I think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 벌어져 있는데 참으로 후진적인 정말 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뭐 학문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할 때 학문에서조차 대박 심리 같은 거 그런 걸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집어넣지 않고 아웃풋을 왕창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대박 심리죠. 일종의 로또 심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개월 만에 잡는 뭐 내 손 안에 영문법 이런 것들 보면 혹합니다. 왜냐하면 성인들 입장에서 본다는 시간도 부족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영문법 잡고 싶고 제대로 들어가면 너무나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뭐 너무나 쉽게 뭐 12시간 만에 다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것들은 혹하거든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돈과 시간을 갖다 쓰고 나서 뭔가 해가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찝찝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배우는 영어가 과연 진짜로 내가 영작을 할 수 있는 영어인가? 아니면 원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영어인가? 아니면 정말 테스트를 위해서 스킬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시면 아마 답은 자명해질 것입니다. 제대로 가자란 얘기죠. 제대로 가자란 얘기, 이런 스킬 같은 거 다 물리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아 스킬을 제발 물리쳐라라고 미국에서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 바로 ETS가 PBT 방식에서 지금 현재 IBT 방식으로 테스트를 갖다 바꾼 것입니다. 슬픈 얘기지만요. 이 터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저희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치르고 동남아 사람들도 치르고 다 치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토플 점수에 비해서 English capability, 즉 영어 실질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딸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20년간 누적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에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정말 이상하군.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뭐다? 토플이나 토익을 가르칠 때 그것도 스킬로 가르쳐서 찍는 정답을 찾는 방법.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많이 써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332 기억나시죠? 그죠? 세 개 공통된 거 우선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세 개 모으고 두 개로 압축해서 둘 중에 하나 찍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를 몇 번 썼는데 확률상 이제 4가 나올 때가 됐다고. 그때 되면요 온갖 조상신부터 이런 신들이 막 다 강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데 이렇게 찍어대니 그러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점수가 나오면은 정말 자기 실력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실력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ETS사에서 야 한국만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서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오지 마. 점수에서 무조건 20은 깎아. 핸디 20이야 쟤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 하면 방식을 바꾸자. 시험 보는 방식을.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그죠? talking하고 composition. 장문. 그거를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꼼짝 맞아 정말. 스킬 갖고 말하기와 장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IBT 방식, 그러니까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로 바뀌면서 한국의 토플 점수가 와장창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라도 걔네들이 우리한테 채찍질을 가해서 영어 학습 제대로 해라고 경종을 울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그 두 국가의 언어 비교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잠깐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한국말이 정황어이다 보니까는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들을 쫙 자기가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아는 단어들 갖고 나열해서 대충 뜻을 짜맞추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조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갖고 의미를 추론하는 공부, 즉 통밥 공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백날 해봤자 영작 단 한마디도 영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철저하게 지양하고요. 그래서 구조에 입각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만 한두 시간, 3시간만이라도 배웠지만은 영작을 실제로 내가 해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제가 구조에 입각한 학습을 갖다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처음 꺼낸 이야기가 주어인데 왜 주어를 처음에 꺼냈냐 하면은 주어는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를 모르고서는 출발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먼저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수 복수를 지킨다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주어가 되는데 단어들은 뭐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들은 없을 겁니다. 다 찾아보면 되겠고요. 이런 단어들도 자체가 전부 다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썸 자체가 바로가 주어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한번 좀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지문을 보시면 주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요. 뜻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어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는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죠.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동사 직전까지 주어를 그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고요. 그 다음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고요. 그 다음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엔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고요. 마지막이 이거죠. 예, 맞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전부 주어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뭐 나, 이것, 그 다음에 그것들, 그 다음에 몇몇이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몇몇이 여기에 남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time이 주어, several이라는 주어는 뭐죠?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을 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명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 명이 나와 동의해 주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주어고 여기서 써면요. 몇몇은 이렇게 말한다. 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말한다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몇몇 자체가 바로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의 할머니가 주어가 됐고 두 남자가 주어가 됐고 사람들이 주어가 됐고 그 여자가 주어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뒤쪽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주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름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뜻하는 말들 말고 사물 주어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물 주어는 여기 보시면 책들, 자동차들 또는 들판 또는 두 마리 새 또는 이 건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인데 사람 주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것만 아닌 것이고 나머지는 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자 주어 표시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books, 그 다음은요 cars, 그죠? 그 다음엔요 the field, 그 다음엔요 two birds, 그 다음에는요 잘했습니다. this building까지 자 전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선 주어는 위치상 문장의 제일 앞에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위치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오는 것이 주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야 될 산이 좀 더 큰 산이 있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간단히 해보면 뭐 책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야.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run day and night 밤낮으로 달리지 outside my house 우리 집 바깥에서 집값 별로 안 올라가겠네요. 시끄러워서. 자, 그 다음 the field looks golden yellow 해서 그 들판은 금색의 노랑빛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니까 황금 들녘으로 보인다는 얘기고 두 마리 새가 나의 윈도우 페인 창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needs to be repainted. 페인트가 칠하다인데 repaint 다시 칠하다인데 BPP 수동태니까 다시 칠해질 필요가 있다 정도. 자, 나중에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일단 주어 쪽에만 포인트를 맞춰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명사 주어는 오로지 사람과 사물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많은 물질들이 또 명사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water, oil, air, mercury, gold, stone 이런 것들이 전부 물질 주어입니다. 그래서 물, 기름, 공기, mercury는 수은입니다. 이라든가 뭐 수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문자로 쓰면 그 다음에 금, 뭐 석재 이런 것들도 다 물질이지만은 주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를 찾아보면은 water, 여기서는요 oil, 여기서는 air, 여기서는
mercury, 여기서는 gold, 여기서는 stone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지 지구상에서. 두 번째, oil doesn't mix with water.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는다네. 세 번째가 airways. 자, 공기도 무게가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어 이런 뜻이 되겠고요. 네 번째, mercury is dangerous if inside our body. 자, 수은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위험하다 이 정도의 뜻 되겠고, gold is a rare metal. 금이라는 것은 희귀한 금속이다 정도. 마지막 stone was needed for building a pyramid 해서 피라미드 한 채를 짓는 것을 위해서 석재가 필요로 되어졌다.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지금은 제가 가볍게 해석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어 쪽에 포인트를 맞췄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개념이나 현상이 주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주어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람 주어, 그 다음에 사물 주어, 그 다음에 물질 주어, 그 다음 네 번째가 개념 주어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물질은 아니지만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평화, 편리, 정의 이런 거 있죠. 정직함 이런 것들이 전부 개념 주어입니다. 이런 것들도 주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화, 용기, 정직함, demonstration. 자, 역시 뭐 항의란 뜻도 있고 시범 보이기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dehydration, 탈수 현상. 일종의 현상이죠. 물 빠져나가는 현상, 탈수 현상. rain, 비, sunrise, 일출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나 개념을 갖다 주어로 잡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peace, courage, 그 다음에 honesty, demonstration, dehydration, rain, sunrise가 각각 주어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전부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peace is nowhere for the two tribes에서 그 두 종족을 위한 평화는 nowhere, 어디에도 없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courage is one of the most needed qualities among warriors에서 용기라는 것이 무엇 중에 하나이다?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자질들 중에 하나이다. Among the warriors, 그 전사들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warrior라고 하거든요. 그 전사들 가운데서 용기야말로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퀄리티들, 즉 자질 또는 덕목 중에서 하나다 되겠고, honest pays in the end, 정직이 끝에 가면 보상한다, 보답한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demonstration is a threat to the kingdom. 자, 데모가 그 왕국에게는 하나의 위협이다 정도 되겠죠. 요즘 뭐 제스민 혁명 그래서 많은 왕정 국가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hydration readily occurs during autumn season에서 탈수가 쉽게 발생한다. during 언제? autumn season이니까 가을 기간 동안에 탈수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rain helps many plants to survive에서 비가 도와준단다. 많은 식물들이 살아남는 것을. 마지막 sunrise doesn't happen during the period. 자, 일출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during the period, 그 기간 동안에는. 자, 뒤쪽은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어 포인트만 맞춰서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주어 중에서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 사람, 사물, 물질, 개념, 현상 이런 것만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주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말에 뭐뭐 하는 것 내지 뭐뭐 하기, 뭐뭐 함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를 주어로 만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행위니까 이것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품사로 봤을 때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동사죠. 행위니까. 그죠? 그래서 움직임시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입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다시 주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말에서도 뭐뭐 하다가 이렇게 해서 주어로 만들지 않고 뭐뭐 하기 내지는 하는 것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이걸 명사화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명사화해 주어야지 그걸 주어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다가 바로 뭘 붙인다? ing를 붙이든가 아니면 요 동사의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면 바로 이것이 뭐뭐 하기 내지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에다가 동사 앞에다 to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조심할 거는 이럴 때는 동사에 반드시 무슨 형을 써야 되냐면 원형이란 걸 써야 됩니다. 즉 원형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동사가 보면 형태가 크게 보면은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현재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과거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 더 있어요. 과거, 분사라는 그런 형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동사는 이렇게 4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인간으로 따졌을 때 간단히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장 즐겨 입는 옷 4벌 해놓고 정장, 운동복, 그 다음에 뭐 잠옷, 그 다음에 뭐 트레이닝복 이렇게 해서 그거 입혀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어떤 장소에서 입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들은
동사의 모양은 똑같은데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형이라는 것은 옷을 입은 모습, 안 입은 모습, 안 입은 모습입니다. 예,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옷을 기본적으로 살짝 입혀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was라는 동사 들어보셨죠, 그죠? 이 동사의 알맹이, 옷을 다 벗긴 모습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be라고 적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형은 뭘까요? 예, is도 있고, am도 있고, are도 있죠. 그죠? 자, 어떤 주어가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바꿔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거형은 뭐가 있을까요? was와 were가 있겠죠. 과거 분사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떨 때 이런 걸 쓰고 어떨 때 이런 걸 쓰고 하는지는 또 그것도 진도 나가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큰 개념으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뭐 하기나 뭐뭐 하는 것, 즉 투부정사나 ing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was에다가 ing를 붙여서 wasing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는 to was 이런 말들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 모습은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being 아니면 뭐가 된다고요? to be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비동사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동사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예, burn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burn이라는 단어가 타다 또는 태우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하냐면은 기름을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제가 주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성인 세계에서도 영작을 할 때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지구에게 매우 유해하다라든가 온실가스 효과에 일조한다라든가 그런 문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 자, 사람 주어, 사물 주어, 물질 주어, 개념 주어, 현상 주어, 행위 주어. 그중에 뭡니까? 행위 주어죠.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다 뭘 쓰고 to burn 한 다음에 뭘 태운다고요? 뒤에다 화석 연료 쓰면 됩니다. 자, 화석 연료는 혹시 어떻게 쓰는지는 살짝 화석 연료? 예? 화석 연료란 말이 있는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fossil. 예, 이건 단어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래 이렇게 하면 바로 맞아 들어봤어요. 생각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표현들이니까 오늘 꼭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화석연료, fossil fue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 석유 이런 거 전부 화석연료거든요. 자, 그래서 to burn fossil fuel 이렇게 해주는 순간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된 겁니다. 드디어 주어가. 자, 그 뒤에 동사는 아직 저희가 안 배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어 잡는 방법만 좀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됩니다. burning fossil fuel만 해도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주어의 폭이 넓어졌습니까? 여태까지 주어 잡아라 그러면 내 자동차는 우리 마누라는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죠? 이제는 행위를 주어로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누우셔서 행위 주어를 갖다 한 30개만 만들어보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수업에 참가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참가하다는 동사만 알면 됩니다. participate in 어디에 참가하다니까 to participate in the lesson 그러면 그 레슨에 참가하는 것은 will help me 나를 분명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만들면 그 뒤는 동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함 이런 거를 갖다가 동사만 알면 얼마든지 지금부터 막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할 때도 loving each other 하면 바로 동사 돼버린 주어 돼버린 겁니다. 아니면 to love each other 바로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영어를 배우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예, to study English 하든가 studying English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차이가 전혀 없나요? to study English하고 studying English하고 차이가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부터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겨우 잘 왔는데 거기서 또 힘들어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그거 구별하지 마시고요. 그냥 to study English or studying English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요. 자, 나중에 좀 깊어지면 이제 어떨 때는 뭘 쓰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서 행위주어가 그런 거구나.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이거나 to를 갖다 동사 원형 앞에다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walking, visiting, answering, jumping. 자, 일본 하나짜리 뽑았습니다. 뭡니까? 걷기 내지 걷는 것. 이거는요. 방문하기 내지 방문하는. 방문 아닙니다. 방문하기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answering은요. 대답 아니라 답하기 내지 답하는 것. 그 다음에 jumping이요. 점프하기 또는 점프하는 것. 그렇게 해야죠. 이게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to 붙여서.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동사 직전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행위 주어구나 해서 가다에서 가는 것 또는 가기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기? 침대로 가기. 언제? At early hours. 이른 시간에 침대로 들어가기는, 즉 일찍 자기는 이런 얘기죠. 그죠? It's good for your health. 네 건강에 좋을 거야. 금방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To walk that far burns a lot of calories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burn이라는 동사를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구나. 여기까지 무조건 주어입니다. 그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행위 주어구나. 그죠? 그럼 일단은 걸어가는 것 또는 걷기.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that far 그토록 멀리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토록 멀리 걷는 것은 burns, 태워, a lot of calories, 많은 칼로리를 태워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니네 집 여기서 3km, 4km, 5km인데 그 정도 멀리 걷는 것은 많은 칼로리를 태운단 말이야. 베들레헴 찾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줄이라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오전부터 새벽 7시부터 가가지고 제가 몸이 이제 처음으로 저기 그 정밀진단이랑 한번 받고 왔어요. 제가 오늘요. 난생 처음이요. 예, 그래서 정밀진단 한 대여섯 시간 받더라고요. 수면 4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체지방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나오더니 역시 우려했던 바대로 그러니까 근육량이 없어지고 지방은 늘고 뭐 복부 지방 어떠고 그런 얘기인데 참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예문을 참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visiting museums is one of my hobbies인데요. 여기선 to만 했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 ing도 좀 해보자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까지만 적었으면 그냥 방문하기가 되는데 이 뒤에다 구체적으로 뭐까지 이거 달았으니까 무엇을 방문하기? 예, 박물관들을 방문하는 것은 is one of my hobbies. 나의 취미들 중에 하나다. 이 정도 되겠죠. 충분히. 그죠? 자, 그 다음에 jumping your horse over the fence까지가 문장 전체에 뭐가 되겠죠? 예, 주어 되겠죠. 여기 동사 있으니까. 그래서 jumping your horse. 자, 너의 말을 뭐 하기? 점프시키기. 그죠? over the fence니까 울타리 너머로, 펜스 너머로 너의 말들을 점프시키기는 was the cause of its bone fracture. 자, bone fracture가 bone이 뼈고요. fracture 부러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둘이 합치면 골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의 골절의 cause, 원인이었어. 이런 얘기죠. 자, 네가 너의 말을 펜스 너머로 점프시킨 것, 그 행위가 바로 그것은 말을 말하는 거죠. 말의 골절의 원인이었어.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출발은 항상 뭐다? 주어 찾기부터 하면 됩니다. 어떤 긴 영문이 오더라도 주어 찾기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던 주어가 크게 한번 다시 복습하면요. 사람, 사물, 물질, 개념, 행위였습니다. 그죠? 5개가.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나 물질이나 개념 같은 건 전부 명사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죠? I, you, he, this, she 이런 것들 뭐 peace, water 다 했는데 행위 주어만 to에다 동사 원형 내지 동명사 쓴다라는 거. 동명사가 동사에다 ing 붙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주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긴 주어인데 이게 이제 사실주어라는 것입니다. 사실주어. 예.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처음에 수업 시작했을 때는 저는 좀 이렇게 발동이 늦게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졸립니다. 천천히 시작해갖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해야지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버닝 모드가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한 2~30분 되면 이제 버닝 모드가 돼가지고 수업이 끝날 무렵 돼서 막 버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시간이 다 끝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 버닝을 그대로 좀만 더 유지하면 한 시간이라도 막 더 활활 탈 수 있을 텐데 예.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셨습니까? 자, 사실주어입니다. 이 사실주어는 마지막으로요. 뭐냐 하면은 보세요. 아까 사실이라 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제일 처음에 출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이라는 개념 배우셨죠. 절. 자, 절이 뭐였죠?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절이었죠. 그죠? 자, 사실주어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주어는 S가 즉 누구누구가 뭐뭐 하다는 사실 이거를 주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주어에는 뭐가 들어가겠구나?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That he lives near my house 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comforts가 동사, 이것이 목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해석하실 때는 또 주어 동사가 있는지 보십시오. 또 있죠, 이 안에. 그죠? 그럼 사실 주어구나.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 또는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he lives near my house. 그가 나의 집 근처에서 산다는 것 내지는 산다는 사실이 comforts me. comfort이란 단어가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의역하면 그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참 안심이 돼. 이 정도의 뜻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Why he lives near my house is very obvious 했습니다. 자, why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가?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죠? 주어 되겠죠.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대시 온 게 아니라 자, why라는 특이한 말이 왔죠. 그죠? 요거는 원인을 말하잖아요. 그죠? why라는 건. 그러니까 해석할 때
주어가 왜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나의 집 근처에서 사는지는 is very obvious하다. 매우 명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왜 우리 집 근처에서 사는지는 매우 명백해. 맨날 나를 보려고 아니면 스토킹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별한 사실의 원인을 달아줄 땐 이런 말들을 달아주는 것인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금방금방 구별하죠? 예, 그것도 이제 진행해 가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실 주어를 구별하는 방법만 배우는 거고요. 저희도 빨리빨리 that도 쓰고 why도 쓰고 뭐 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예, 그거 이제 그 진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시기로 하고. 자, 마지막 거. Where he is buried is not a mysterious 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입니까? 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죠. 일단 이게 동사니까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주어 동사 또 보이니까 사실 주어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bury라는 단어만 알면 대충 해석은 나올 것 같아요. 자, B-U-R-Y 발음할 때 버리가 아니라 부리부리 아니라 반드시 bury입니다. 자, 이건 B 발음이니까 처음에 했던 Barbie처럼 혀 물지 마시고요. 혀 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해보세요. bury. 예, bury.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아니죠. 이거는 혀 물어야 되죠. very good 할 때 very good. 이것은 발음이 bury. 오케이? 자, 맞습니다. 묻다, 매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BPP 무슨 태 걸렸으니까? 수동태 걸렸으니까 일단 묻히다, 매장당하다가 되겠죠? 여기에 왔으니까 장소 정보 왔죠?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매장 또는 묻혀 있는지는 is not a mystery. 수수께끼가 아니야. 이런 얘기죠. 안다란 얘기겠죠. 그죠? 어딘지 알아. 그 사람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수수께끼 아니야. 그거 알아. 미스테리 아니야. 뻔해. 이 정도 얘기 되겠죠. 그죠? 자, 해서 어떨 때는 이런 놈을 쓰고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런 걸 쓰는데 왜 이런 걸 막 자주자주 쓰는 거죠?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배우기로 하겠고 일단 사실 주어를 문장 전체에서 끊어내는 연습만 좀 해봤습니다. 예, 끊어내는 연습이 바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끊어내는데 지금 마음속으로 살짝 지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어떤 점이 살짝 불편합니까? 그래 좋아. 주어니까 난 앞에서부터 끊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어디까지인지 빡빡 끊어내는 거 그죠? 뒤에서 그게 조금 캥기죠. 그죠? 이 앞은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는데 그죠? 뒤에서 한 번에 빡 이렇게 한다는 거 그죠?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라고 주로 무슨 동사 위주로 예, 비동사 위주로 일단 해드렸잖아요. 동사 빨리 알아보라고. 여기서 비동사 아닌 거 살짝 넣어놨더니 여러분들이 살짝 아까 거기서 깜짝 이게 뭐지? 여기까지 포함되는 건가 뭔가 막 이런 생각 살짝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동사에 대한 어휘 지식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때 배우는 거고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른다고 절대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주어 알아본 연습만 하면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주어가 크게 사람, 사물, 물질, 행위 그다음에 사실. 사람, 사물, 현상, 물질, 행위, 사실까지 전부 다 주어로 잡아줄 수가 있구나. 이게 영어에서 주어구나. 위치는 주로 어디 온다고요? 그냥 앞 하지 마시고 무엇 앞이요? 네, 동사 앞 옵니다. 알겠습니까? 동사 앞. 그렇게 온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아까요. 1강에서 두 번째 것인데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를 제가 처음에 살짝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것이 이제 1강에서 제2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면서 살짝 사실 나와버렸어요. 얘기가요. 그래서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구조적인 차이 중에 첫 번째 차이가 뭐였죠? 한국말은 토시어, 영어는 위치어. 그죠? 또 한국말은 정황어, 영어는 논리어라는데 그 논리어라는 건 수학적 논리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면요. 자, 한국어는 토시어, 영어는 위치어는 여기 보시면은 이순신은 조선을 구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저는 또 이순신 말고도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이순신과 안중근. 전부 다 일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순신은 조선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예, 이순신입니다. 여기 은이 붙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하다가 동사고 조선을이 구하는 것의 대상이니까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문법적으로는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조선을 이순신은 구했다. 됩니다. 구했다. 이순신은 조선을 됩니다. 구했다. 조선을 이순신은 됩니다. 이순신은 구했다. 조선을 됩니다. 다 됩니다. 위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왜? 토시가 붙어있는 한 영원히 주어니까요. 얘가. 그렇죠? 그죠? 하다시 붙어있는 이상은 영원히 동사니까요. 그죠? 을 붙어있는 한 영원히 목적어니까요. 그죠? 자, 영어 갑니다. 이순신 일부러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조상님이기 때문에 리라고 좀 적지 않고 이라고 적어서 존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한 다음에 saved Joseon 했죠. 그죠? 이것도 초선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일간지 중에서 초선 일본은 초선이라고 적습니다. CHO로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만입니다. 그냥 조선이라고 저는 게 조금 더 우리나라 말의 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초선 그러면은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초선 아닙니까? 그럼 이거와 이것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국말에 가깝게 좀 적은 걸 좋아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얘가 주어, 얘는 목적어, 얘는 동사입니다. 그죠?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붙었습니다. 이런 안 붙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ll, 뭐 이 뒤에다가 all 이런 말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자, 위치 갖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됩니까? 안 됩니다. saved 이순신 조선 안 됩니다. saved 조선 이순신 안 됩니다. 조선 saved 바뀌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왜? 조선이 이순신을 구했다.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영어는 수로 동사를 먼저 찾고 그걸 기준으로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머리, 척추, 팔다리 알아보는 그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국어는 품사 결정어, 영어는 품사 공용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쪽 잠깐 와보십니다. 예. 우리 중학교 때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저하고 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면요. 예, 뭐, 제 후배님도 계실 거고, 제 선배님도 계실 겁니다. 내려가 보시면 중학교 때, 단어 외울 때 얼마나 단어장 같은 거 막 외우고 했잖아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뭐였냐면, 그때 처음으로 그 생경함, 뭔가 어렴풋한 생경, 그게 뭐냐 하면요. 뭐, 명,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동, 이렇게 하고, 뭐 형,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자, 거기다가 타, 뭐 이런 말 붙고, 그죠? 야, 이거 뭐지? 이러면서.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한국말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럼 거기다 명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왜 외울 때 명이라고 해서 외웁니까? 그냥 사랑한 명인 줄 다 알죠. 왜? 하다시 붙어야지 우리는 동사인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영어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살짝 짜증났어요. 그런데 그때 또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뭐 MENT 또는 뭐 NESS 그죠? 뭐 TRON 또 뭐 ITY, ETY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명사형어미야. 자, 영어 선생님들 중학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 살짝 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appoint 이렇게 하면 동사로 지명하다, 임명하다 했는데 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제 그죠? 지명, 임명 또는 뭐 만날 약속도 appointment라고 하지만 좀 다행이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사실 살짝 더 우울해져요. 왜? 근데 여기다가 이거 붙여야 돼, 이거 붙여야 돼, 뭐 붙여야 돼, 그죠? 그래서 맞아, 이거 어퍼니션 아니야? 막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이게 맞아 이러면서 자 어찌됐든 영어에도 무슨 얘기냐면 품사를 결정하는 토시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영어에도 품사를 결정지어주는 토시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뭐 TION이나 MEN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거 붙이면 주로 명사가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OUS라든가 알겠습니까? IV라든가 FUL, LESS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붙으면 품사 주로 뭘까요? 형용사입니다. 맞습니다. 영어에도 우리나라 말에서 사랑 놓고 형용사 만들어봐. 그럼 사랑스러운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걔들도 주로 어떤 말들이 붙으면 품사 형용사 된다.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fate, 운명. 여기서 뭡니까? 이거 붙여갖고 fatal 하면 운명적인, 숙명적인 또 치명적인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그런데 제일 영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해볼게요. damage 예를 들어서 또는 harm 아까 했던 뭐 love 그다음 뭐 수도 끝 한도 끝도 없어요. 예.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단어들은 품사 결정어가 아니라 품사 공용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명사로도 써먹을 수가 있고 동사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품사 공용어라는 것은 명사와 또 동사를 써먹는 게 품사 공용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발음할 때 advocate라고 발음하면은 옹호하다, 변호하다, 변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를 발음할 때 advocate이라고 발음하면 변호사라는 명사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동사하고 명사 했습니까? 금방 그게 아니라 형용사하고 명사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동사하고 명사하고만 품사를 서로 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하고 명사도 품사를 얼마든지 혼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FUL 주로 무슨 형용사라 그랬습니까? 이거. 저 품사 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형용사라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to 한 다음에 spoonfuls of the 이렇게 하고 syrup. 자, 이래서 이렇게 앞에다 take까지 써드릴게요. 완벽한 문장으로요. 자, 명령문이에요. 자, take 2 spoonfuls of the syrup. 무슨 말이냐면 그 시럽을 찻숟가락으로 2스푼 드세요. 이런 정도 뜻이거든요. 보십시오. 원래 스푼이라는 단어가 숟가락인데요. FUL 붙여갖고 형용사 만들어서 숟가락에 가득 찬이라는 뜻의 형용사 만들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여기서? 이거 뭐지? 명사란 얘기죠. 그죠? 이 문장에선 수식어 받고 to란 수식어 받고 복수형 s까지 붙었기 때문에 명사로 써먹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다면 handful이라는 단어가 있다. 두 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로 뭡니까? 손 안에 가득 찬이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는요. 한 움큼 내지 한 줌. 예, 그렇게 영어는 이렇게 품사를 갖다가 한국말은 품사를 결정해 놓고 쓰지만 영어는 품사를 서로 간의 위치에 의해서 또는 다른 단어와 역할에 의해서 공용해서 먹는 거.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요.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자, 여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예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신 예문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She's my love. 됐죠? 근데 여기서 love는 다시 문장이 뭐니까? 주어입니다. 자, 명사이고 명사입니다. 그렇죠? 개념 주어. 좀 전에 배웠던 그죠? 사랑은 만든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그죠? 여기서는요. I love her. 여기서는 품사 뭐죠? 동사입니다. 그죠? 난 그녀를 사랑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보시면 The right to vote was not allowed to women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어 누굽니까? 주어. 예, the right to vote까지가 주어 되겠죠? 동사는 was not allowed 여기까지 동사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right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권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권리가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요거까지는 아직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자, 투표하다는 뜻이 있어서 투표할 권리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투표할 권리 참정권은 was not allowed to women 여성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권리, 명사죠. 명사. 자, 그런데 raise your right hand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오른손을 들어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이건 오른쪽의 hand, 손. 꾸며주는 말이니까 형용사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 더 살펴보면요. 자,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지금 책에는 나와, 여기는 지금 제가 뺐는데요. 자, 책에는 나와 있죠. 책에 보신 문장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보시면 있죠? 예, 책에 있는 문장 한번 보시면요. 뭐라 나와 있었습니까? 예, 마지막에 보니까 You can write the wrong course of your life라고 돼 있죠? 자,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다 같이? You죠. 동사는요? Can write 이 동사죠. 그죠? 예, can write이 동사입니다. 분명히 그죠? 왜? can이 조동사니까 조동사는 왜 동사 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the wrong course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of your life가 수식어 돼갖고 너는 너의 인생의 wrong course, 잘못된 길을 can write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바로 잡을 수 있다. 이건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야, write가 동사, 예,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그죠?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많이 외우셨죠? 그죠? 예를 들어서 the idea will better 한 다음에 여기다가 our 만약에 living 그 다음에 자 만약에 conditions 이렇게 있습니다. 자, 품사 뭡니까 이거? 품사. 동사입니다. 동사. 조동사 동사 아닙니까? the idea 주어입니다. 그죠? 개념 주어.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will better our living conditions 우리들의 생활 조건들을 뭐 해줄 것이다. 개선시키다. 이게 더 좋게 만들까? 동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말의 구조적 차이점 깨달으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첫 단추 바로 껴야지만요. 나머지 빨리빨리 팍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와, 영어는 뭐다? 품사 결정어이고 이제 한국말은 품사 결정어이고 영어는 품사 공용어다. 품사를 서로 막 나눠 쓰는 경우가 많구나. 그건 뭐에 의해 결정한다고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위치, 그 다음에 다른 단어와의 연계성에 의해서 품사를 그렇게 많이 결정해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주로 주어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에 아까 말하던 그런 행위주어, 특별히 행위주어 좀 신경 써주십시오. 투 플러스 동사원 뭐뭐 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뭐 하는 거 만들어 보기입니다. 뭐뭐 하는 것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만들어 보십시오. To get up early and to go to bed early 이렇게 하면 일찍 자는 것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강 주어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주어와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전치사라는 거죠. 야, 이거 대체 뭐야 이거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